광주시가 시청 앞 광장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겨울 명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5.18로 인해 고통받아온 사람들이 사진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상처와 맞닥뜨렸습니다. 빛을 통해 5월 광주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도가 마련됐습니다. 윤장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새정치를 바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횡령 공금을 환수하기 위해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청 앞에 서울시청처럼 야외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면 문을 엽니다. 광주시는 스케이트장을 겨울철 명소로 만들겠다는데 짚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 소식 윤군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야외 문화광장에 가설 스케이트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가로 30m, 세로 60m로 국제 규격의 빙상장입니다. 바닥에 냉매를 주입한 뒤 물을 부어서 얼음을 얼리는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스케이트장 개장은 오는 21일, 내년 2월 13일까지 55일간 운영한 뒤 철거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또 우리 시민들의 또 여가, 가족 단위 여가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겨울 운천조수시에서 발생한 순환사고를 계기로 추진됐고 서울시청 광장의 스케이트장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물 좀 붓고 얼음 또 하면은 빙판이 되잖아요. 서울시청 앞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던데.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운영 예산은 3억 2천만 원, 하루에 평균 600만 원꼴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장점이 많은 시설이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우선 중국발 스모그 등 대기 오염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습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서울시청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곧바로 이용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에 따로 측정을 하고요. 대기 이동 측정 차량이 상주에 있어요.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시청사의 주차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 기대대로 새로운 명소가 될지 아니면 2달만 쓰고 마는 애물단지가 될지 첫 해 운영이 그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 오늘이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인데 광주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유공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만든 사진작품 전시회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무심히 흘러가 버린 33년 동안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던 옛 도청. 상처와 공포로 얼룩졌던 그곳이 빛 아래 담담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18 유공자 9명이 자신의 상처 앞에 스스로 서기 위해 주름이 깊이 팬 손에 카메라를 들고 도청 앞을 찾았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장소에 가서 다시 기억 속에 더 끄집어넣는 게 더 아팠어요. 솔직히 막 그날 저희 가서 사진 찍고 오거나 막 울음도 나오고.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동안 회피하고 외면해 왔던 무차별 폭행과 끔찍한 고문의 기억들. 되살려 마주하는 일은 녹록지 않았지만 한 유공자는 이제 장애인을 위해 운전하는 일로 직업을 바꿀 정도로 주변 아픔에까지 민감해졌습니다. 우리는 맞아서 아프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 못하는 아픔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류는 틀리지만은 종류는 틀리지만은 그 아픔이라는 것 동일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 이해하게 되고. 33년 동안 내면의 그늘에 감춰뒀던 아픔들이 빛 앞에 끌어내지면서 비로소 더디게 남아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자신의 기억 속의 상처랄까요? 그런 것과 대면해서 그걸 이제 풀어보는, 조금씩 덜어내는 형식의 그러한 과정들을 진행을 한 거죠. 광주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이번 전시는 앞으로 열흘 동안 광주시청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횡령 공금을 환수하기가 쉽지 않아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0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여수시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돈은 9억여 원, 11%에 불과합니다. 사적자하고 관련자 24명이 돼서
지금 그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횡령 공무원들이 이미 돈을 다 써버린 데다 감추어 놓은 재산을 찾기가 쉽지 않아 환수율이 낮습니다. 가족명의 재산은 압류가 불가능하고 당사자의 재산을 처분하는데도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은닉 재산이 있는지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이렇게 그런 걸 찾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좀 처해 있습니다. 공사 계약 보증금 등을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이자 등을 물어줘야 할 상황인 일부 지자체는 횡령 금액을 군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감시 강화 등 공금 횡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잔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해야 될 그런 금액들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자를 불입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 주민 신뢰는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은닉 재산을 찾기도 힘들고 문제가 생긴 공금을 대체할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 보니 지자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네, 이처럼 나라 돈을 횡령하는 나쁜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또 우리 사회에는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따뜻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 전부를 기부하는 할머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사 잘 봤습니다. 어제 보도해 보니까요. 1년간 폐지를 다 모아 팔면 15만 원을 모으신다고요. 근데 정작 할머님 본인은 새방에 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또 그 돈을 봉사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예, 저는 부모한테 한 것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살면서도 뭐 부모한테 짜장면 한 것도 안 사드렸어요. 그리고 용돈 한 번도 못 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마음을 이 세상에는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주방장 그만두고부터 내가 폐지를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15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적은 돈이라도 본인을 위해서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나 조금 이제 편하게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무 생각 없고 내가 돈을 무조건 폐지 하나라도 플라스틱 병 하나라도 주시면은 그것이 내한테 복이다. 이렇게 내가 이것이 행복하다. 박스 같은 것도 쫙 주시면은 그것이 제일로 나 몸에는 행복이에요. 예. 행복이고 그놈을 주스다가 집에다가 재놓고 이제 니아가로 실어낼 때는 정말로 마음이 몇 억짜리 돈 있는 사람하고 안 바꿔요. 네,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파업 이틀째를 맞은 철도 노조가 곳곳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철도노조 호남지역본부는 호리일이 오늘 임시 이사회를 강행했다며 광주 금남로와 순천역, 목포역 등지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이사회 결정 철회와 주식회사 설립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파업으로 광주와 목포에서 서울을 오가는 무궁화호 30편 중 8편이 운행을 중단했고 새마을호는 10편 중 6편이 멈췄지만 KTX는 정상 운행했습니다. 국방부는 대구 공군기지의 F-15K를 광주 공군기지로 이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대변인 명의로 낸 해명 자료에서 일부 언론에서 광주에 F-15 전투기가 이전 배치된다는 것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전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호도의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 주력 전투기인 F-15K를 대구에서 광주로 옮기면 된다고 말한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취소와 함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함께 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이들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핵심 인사는 윤장현, 김효석 2명입니다. 윤장현 공동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났는데 새정치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문호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내년 6.4 지방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초까지 창당준비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장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창당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버리고 새정치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안에 호남 정치를 이끌 선장이나 조타수가 없다고 강조하는 등 민주당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성장시켰던 민주당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 재조정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윤 위원장은 내년 광주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일단 현재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개인의 판단보다 조직의 명령에 따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희망의 손길을 건네는 그런 정치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우선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장현 위원장의 간담회 자리에는 신당에 합류할 뜻을 가진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서 신당 창당에 거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예측대로 내년 2월 초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광주 전남 정치권의 지각 변동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